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하나 기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내년 1월, 빠르면 1월, 뭐 벌써 손댄 회사도 있습니다. 무죄지보험, 대놓고 절판 마케팅 못한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금융당국이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장 중요한 IFRS 17 시행 후 가장 중요한 상품의 계리적 과정에서 해지율, 손해율을 손보다 보니까 상품 수익성이 달라지거든요. 현재 파는 게 이익으로 됐다고 하지만 이익이 얼마나 줄지 회사마다 좀 다를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상품을 절판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미리 움직인 회사도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무제의 상품의 해지율 손해율 적용에 대한 보수적 계리적 과정을 제시하면서 업계는 절판 마케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다 습관적으로 상품이 바뀌게 되면 절판 마케팅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손해율 해지율이 바뀌어서 보험료나 환급금이 바뀌니까 그 절판 마케팅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이 바뀌는데 그러나 역대급 절판 마케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IFRS4 기존과 같으면 그냥 수입보험료가 들어오면 그냥 손익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그 IF17으로 RS17으로 바뀌면서 들어온 손익을 인식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그 손익을 보험 손익을 인식하다 보니 이게 실제로 지금은 이게 이익이 난다고 했어도 만약에 계리적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그걸 그 전체 현금 유입과 지출을 따져보니 손익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달라져도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질 경우 애실차를 예전에 100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안 남더라. 그러면 100원 남은 거 다 그냥 싸그리 그 해년에 당해년도에 마이너스 손익을 반영해야 된다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겠지만 그게 회계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 절판 마케팅을 통해 신경을 늘리는 게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약삭빠른 회사들은 이 상품을 미리 조정하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이익의 변동폭이 적은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아니면 적은 납기만을 국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모를 봤을 때 절판 마케팅은 예전처럼 상품이 바뀐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기여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설 일은 없다. 물론 생손보 간의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금방 제가 말했죠. 과거에 수익보험 수익과 동시에 이익을 인식할 수 있었죠. 이건 과거란 건 IFRS4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23년부터 세븐틴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했죠. 장기적으로 이익했어도 다시 애실차, 해지율, 손해율 바뀌었죠. 지금 단기납 정신만 해도 10년 보험료 납입 시점에 해지율을 좀 한 20% 된다고 했는데 그 0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0년 시점 유지 보너스 끝난 시점에 계약 유지율이 엄청 유지될 거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30%는 해지를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다 보니 이거 이익이 많이 폭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먼저 얘기하면 7년, 10년은 벌써 움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벌써 딱 미리 위험성을 해체하죠. 왜 그러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팔도 다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판 마케팅이라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 인상, 그 보장금액 축소, 환급률 인하 이게 뒤따를 것 같고요. 보장금액 축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장금액 축소를 하게 되면 상품 판매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회사들의 보장금액 축소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절판 마케팅이 있다. 그렇지만 아까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후유증이 있다 보니 눈치 보기를 할 것이고 그걸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특정 셀렉트를 해서 팔 것이다.
아까 또 말했죠. 계리적 가족에서 판매했어도 계리적 그 보유계약 CSM이 감소하기 때문에 팔아봤자 지금 남고 뒤에서 마이너스 치면 제로다. 이래서 결국은 CSM 증대가 최대 목표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절판 마케팅 신경 늘려도 후유증이 더 클 수 있어. 이 말을 다른 게 이유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 얘기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눈치 빠른 보험사들은 CS 조정폭이 따른 무죄의 판매를 미리 중단했습니다. 이건 생보사 먼저 움직이면 생보사가 리스크 관리 좀 빠르잖아요. 리스크 관리 쪽이 생보 쪽이 순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생보가 삼성하고 하나가 먼저 움직였죠. 삼성 7년납, 10년납 환급률 낮췄죠 벌써. 여기는 벌써 뭐 내년 1월 달에나 움직이려고 하는 회사에 비하면 역시 삼성이 빠르게 중단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셨고요. 뭐 하나생명 이거 당연하고 지금 엄청 빠른 회사도 그조차도 7년 10년 날 과감히 버린 이유가 이게 7년 10년 날이 판매해서 해지율하고 손해율 이건 지금 손해율은 또 손보 쪽에 문제 이슈지만 뭐 손해율 해지율의 영향이 크지만 단기납 종신의 7, 10년 납을 과감히 이게 지금 버렸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환급률 강화형인 더 H종신을 버렸다는 얘기지 뭐 아예 다 버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70년 납을 요거 약간 그 환급률 해지와 리스크 관리에 용이한 H 플러스 종신보험과 안 플러스 종신보험으로 대체했습니다. 여기 판매량이 그렇게 많은 하나생명조차도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죠. 왜? CSM 변동폭은 바로 킥스 지급여력 알죠? 신지급여력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상가하게 줄면서 보험영업소득이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뭐 예전 거 환급률 높은 거 막 냅다 팔아치우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이 회사는 2개 해지했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보실 때 이 상품명도 보셔야 돼요. 다 단기납이라고 그래서 단기납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두 회사는 벌써 했다. 사전 조치를 했다. 네. 세븐틴 시행으로 보험 수익 인식 구조가 달라졌다. 그런데 이제 손보 남았죠. 손보는 이제 우리 생보 무해지 팔던 단기납 종신에 저해지가 아니고 이제 손보는 무해지예요. 무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돌려줄 돈이 리스크가 없다 보니 생보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이지만 손보는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지금 해지율 영향인 그 계획 과정이 보수 과정이 있다면 손해율도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단순히 파는 거 아까 보시면 그 손해율 가정이 예전에는 그냥 경과 기간별 담보별 손해율만 반영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연령별 높은 손해율 가만히 안 됐다. 요거 연령별도 상대도를 감안해서 상대도는 뭐냐면 판매량의 비중, 가입 금액의 비중을 고려해서 손해를 반영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금 뭐 간편보험 비중이 높은 손보사의 무해지 보험, 건강보험, 무해지 유병자 간편보험이 많이 팔렸죠. 그러다 보니 유병자 간편보험의 평균 나이가 55세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손해율 연령별 손해율 반영에 따른 그 CSM의 감소는 분명히 명확합니다. 물론 근데 일부사는 해지율 손해율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설정한 회사가 뭐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 회사의 일부를 빼고로 절판 마케팅의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쓴 이유는 뭐 그 회사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죠. 왜? 미리 자기들은 반영해놨으니까. 아직 절판 마케팅이 불을 튀기기 전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과거처럼 보험료가 바뀌고 손해율이 높아지고 환급금이 낮아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절판 마케팅을 보험사들이 시행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혹여나 이런 부분을 놓쳐서 올해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판 마케팅이 있더라도 보험사들이 먼저 상품을 내려버리거나 교체할 수 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는 소비자분들은 좀 먼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부 뭐 접합 마케팅이 뭐 과거처럼 뭐 이렇게 과하게 전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